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체력 측정 방법 중에 유연성, 순발력, 그리고 체력 측정 결과 분석에 대해서 유연성, 순발력, 체지방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측정 결과 분석 및 팝스 측정 결과 기준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죠? 아마 기억이 잘 나진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체력의 이해와 측정 평가에 체력의 이해, 체력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측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체력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두 가지의 요소가 두 가지의 어떤 그 큰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 속에 건강 체력 요소의 4가지, 운동 체력 요소의 4가지가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체력에는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 있고요. 운동 체력 요소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음성이 있습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에는 악력, 윗몸 말아 올리기, 팔굽혀펴기가 있었고요.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 검사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유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유연한 것이냐면요. 근육이 유연한 것입니다. 근육이 유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근육이 아무리 유연하더라도 관절에 있는 인대가 아주 유연하지 않고 굳어 있다면 유연한 각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연하다라는 것은 근육과 인대가 유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몸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연하다고만 한다면은 그게 과연 좋을까요? 제가 이 상체가 뒤로 180도 접힌다고 생각해보면 90도 접힌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요,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고 각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각도의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유연한 것은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가락이 확 접혀가지고 이 손끝이 여기에 닿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이 적절한 우리 신체 구조에 맞는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주면서 그 각도를 일정 부분 확장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유연성은 신체 균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건강 체력 요소이다. 이게 뭐가 나왔네요? 자, 건강 체력 요소죠. 그래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어깨, 몸통, 옆구리, 하체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종합 유연성 검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방법은요.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을 먼저 대야 되겠죠. 자, 다음에 왼손 바닥을 오른손 등에 올려 겹친 상태로 상체를 굽히면서 측정기구를 밀어내는데요. 이때 밀어낼 때 호흡을 내뱉는 게 좋겠죠. 다음에 손가락 끝이 2초 이상 멈춘 지점을 0.1cm 단위까지 측정해서 2회 실시하는데요. 여기 무릎이 띄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일자가 되어야 하고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2초 이상 멈추면 되겠습니다. 종합 유연성 검사는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순발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내용이에요. 순발력이 뭘까요? 순발력은 운동 체력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빠른 동작이 필요한 운동을 하는데 특히 필요합니다. 자, 빠른 동작을 할 때 순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순발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른 동작이고요. 보통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위트 있고 재치 있고 말을 아주 재빠르게 받아칠 때 순발력 좋은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근육을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내용은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이나 50m 달리기 측정에서 여러분들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출발선 밖에서 구름판 위에 올라서 모든 발을 한 상태로, 모든 발이라는 거는 두 발을 다 딛는 거죠. 그렇지만 두 발바닥을 양옆으로 붙이는 건 아니에요. 어깨 넓이만큼 쓴 다음에 점프해서 하고요. 공중 자세는 자유롭게 하고 2회 실시해서 멀리 뛴 부분까지, 멀리 뛴 부분 뒤꿈치, 요 뒤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았을 때 가장 뒷부분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점프한 다음에는 뒤로 가면은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앞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50m 달리기는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 신호를 기다린 다음에 신호가 울리면 결승선까지 전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체지방량 측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체지방량 측정에는 키와 몸무게의 비율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가 널리 활용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지방 자동 측정 장비로 몸무게, 체지방량, 체질량 지수,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 등을 한 번에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된대요. 체지방률, 네,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체지방량을 측정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해서 우리 신체의 비율 중에 지방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이 있는 것 자체로 나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우리 신체 구성 요소 중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적절하게 있어야지 그 부분이 이제 좋은데, 지나치게 많을 때 내장 지방은 있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피하 지방은 반드시 필요한 게요. 지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겨울에 체온을 어떻게 보존하죠? 어떻게 지켜주죠? 패딩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살겹이 체온을 보호해주고 외부의 그런 자극으로부터 이 피하 지방, 이 피부가, 지방을 포함한 이 피부가 밖에서부터 이제 안을 보호해 주거든요.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 이 밖에 등등 지방의 역할은 호르몬 구성에서도 적절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지방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을 때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예, 혈액이 탁해지고, 혈액이 탁해지면 혈관에 찌꺼기가 끼면서 눈에 있는 시신경, 혹은 뇌에 있는 뇌혈관, 혹은 심장에 있는 동맥경화, 이런 다양한 당뇨병, 이런 다양한 순환기는 아니고요. 그 이름이 있는데요.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그 다양한 기저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지방량 측정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인바디, 보통 인바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뼈의 근육의 양, 그 다음에 수분의 양, 그리고 뼈의 양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의 양,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주는 어떤 기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체력 측정 결과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결과를 체력 요소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쭉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서 우수한 체력, 부족한 체력 살펴보면 될 텐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팝스 측정 결과 기준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페이지로 25페이지, 체육교과서 25페이지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여학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아주 높은 등급.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을 중요시한 측면에서 한번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3등급 이상이면은 보통 괜찮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몇이었는지를 떠올려 본 다음에, 자, 보통, 높음, 아주 높음인지 아니면 아주 낮음 혹은 낮음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력 평가 기준, 윗몸 말아 올리기 평가 기준,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평가 기준, 왕복 오래 달리기 평가 기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할게요. 송정중학교에서 측정하는 평가로 자 요거 지우고 윗몸 말아 올리기, 무릎 대고 펴기 지우고요. 다음에 오래 달리기 걷기 아니고요. 그리고 스텝 검사 아니고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 맞죠? 맞고요. 자 종합 유연성 검사 아니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 맞고요. 자 다음에 체질량 지수로 우리는 재죠. 키와 몸무게로. 자,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3등급 이상인지, 4등급 이하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내가 앞부분에 있는지, 혹은 뒷부분에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현재의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커다란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황색으로 했는데 왜 그러죠? 네. 주황색으로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자신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종목과 운동 처방을 하고 운동량을 선택하고 종목을 내가 흥미있는 것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현재 4등급, 5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학생, 남학생 모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팝스 측정 기준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 현재의 위치와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진다면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체력 측정 결과 분석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소년기의 변화와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번 짧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주의 깊게 들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